자본주의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가라던가 시스템 소득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던가 자본 소득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팩트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팩트인데 그 기술들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이 세일즈 기술이에요. 실제로 3개월 만에 5억 그리고 일매출 1억까지도 60일 정도 지났을 때 일매출 1억까지도 달성을 했었죠. 아. 네, 요 파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었죠. 어떻게 보면 백사장 사진만 들고 가서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서 차관을 얻고 뭐 레바노스였나요? 그리스 해운업자 거기에 또 수주를 받아내고 아무것도 없이 가서 세일즈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킬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 기술을 안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세일즈 스킬을 배우신 분이 안 계세요. 제대로 체계적으로. 여기서 질문을 좀 날카롭게 들어가면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세일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온라인이란 공간은 나만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하나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품이 가지고 있으면 저는 제 지인들한테 먼저 팔아요. 아는 분들한테 소개하고 제품 보내보고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내가 자신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 그런 액션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프로덕에서 시작한다. 예, 프로덕에서 예,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 자신 없는 제품 파는 거는 저는 좀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신 없는 제품을 파는. 네, 그 진단해야 될 게 사실은 많은데 뒷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 모든 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순서의 문제다.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한다라고 하면 저는 세일즈를 강조를 하는데 뭐 제가 몇 가지 사례나 그런 것들을 좀 예로 들면 병원의 의사분들이 세일즈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의사분들은 수백만 원씩 결제를 유도시킵니다. 그 병원 컨설팅도 하셨죠? 네네네. 네. 그 얘기 재밌네요. 그거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상담 실장님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뭐 체험권 얼마 가지고 갔는데 100만 원씩 막 결제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세일즈 스킬들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즈를 발굴해서 모스트나 원츠로 전환시키는 방식인데 그게 대부분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암시 효과라고 해서 이 사람이 상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를 던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클로징 심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구매 전환율,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내에서도 굉장히 높여줄 수 있고 홈쇼핑에서 호스트들이 클로징 스킬들을 60번, 70번 정도 쓰더라고요. 거의. 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유도 기법 있고 뭐 또 선택 기법 있고 다양한 한 4가지 정도의 클로징 기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데 그런 스킬들을 대부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먼저 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암시 효과라고 하는 것도 딴 거 아니에요. 그냥 건강검진 받고 나왔는데 의사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자녀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태면은 결혼식에 다른 남자가 딸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암시에 걸려버리거든요. 이미 상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하죠. 이거 내가 20년 동안 이쪽에 있었는데 한 번도 해결 못한 적이 없다. 내 말을 듣고 3개월만 따라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카드 꺼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난 한약 200만 원짜리 결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내가 왜 끝맺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은 클로징 멘트를 안 던지는 거예요. 스킬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세일즈라고 하면 영업이구나. 근데 영업을 말로 설명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가? 보면 못 가르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게 명문가에서 가르치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킬들은 사실 대부분 고급 노동자들을 배양하기 위한 국가에서 정한 몇 가지 시스템인데 성실과 그쵸. 법. 네, 그쵸. 뭐 협력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혼자 하게 하고 끝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판사, 뭐 변호사 그분들 비하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명문가에서 가르치는 4가지 세일즈 협상, 그 다음에 인간 본성, 뭐 캐시플로우와 레버리지 요거를 가르치는 데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본주의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돈을 만들어내는 건데 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소득보다는 네, 무언가를 가져다 파는 거죠. 그쵸.
얼마 전에 그 어디죠? 유튜브에서 막 억만장자 파헤치기라고 해서 네, 그렇죠. 조단위 자산가들이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단기간에 뭐 10억 정도를 회사. 만드는. 근데 거기 회장도 나와서 나는 평생을 세일즈를 해왔다. 나는 세일즈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세일즈맨이라던가 영업맨들에 대한 비하하는 나라도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보험사에서 그때 이제 리크루팅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인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혼자서 움직이면서 수십억에서 수백억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세일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표님의 좀 입이 풀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쭉쭉 잘 나오는데 오늘 대표님을 모셨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뽑아내고 싶었던 거가 네. 3개월 만에 월 매출 5억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몇 년째 하고 계세요. 네. 그럼 뭐 진짜 실제로 올리신 거 보면 한 달 만에 이제 1억을 돌파하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네. 그러한 중요한 세일즈 기법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뭐 세일즈라던가 브랜딩이라던가 마케팅, 그리고 뭐 광고나 홍보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수행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뭐 개념적으로는 집어넣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걸 다 실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업에 맞게 먼저 처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영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온라인을 광고를 안 했는데 매출이 갑자기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하세요? 그러면 어디 바자회라던가 심지어 뭐 박람회도 아니고 뭐 이런 데 가서 계속 팔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가서 보면 타고난 세일즈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기만 해도 되고, 안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좀 도와드리면 되죠. 실제로 매출을 많이 올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뭐 저걸 통해서요? 네, 3개월 만에 5억 만들기. 실제로 3개월 만에 5억, 그리고 일매출 1억까지도 60일 정도 지났을 때 일매출 1억까지도 달성을 했었죠. 아, 일매출 1억이요? 네, 60일 하루에. 만에? 네. 뭐 스타트를 어느 정도에서 시작해서? 그때 한 달 매출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커머스였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을 이미 하고 계셨었고, 대표님이 일단은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졸업하시고 그 삼성전자 다니시다가 그쪽에 이제 퇴사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었고, 근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현금 흐름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이어서 온라인을 그냥 만들어만 두시고 키우려고 하시던 상황이었고, 근데 굉장히 빠르게 실행하시더라고요. 개인이 시작한 브랜드가 일매출 1억을 찍으면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서는 거의 시장 탑이 바로 된 거네요. 60일 만에.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한 매출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이라던가 외부 흐름을 많이 활용을 많이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흐름을 만드는 거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흐름을 만들어서 빼빼로데이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매년 그날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이 만들어 놓은 빼빼로데이에 다른 초콜릿을 가져다가 이제 팔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단발성인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과 흐름을 타는 건 틀린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봐서는 초반에는 흐름을 타서 최대한 세일즈 스킬을 극대화해서 판매량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속하게 만들어 가면서 브랜드를 가라. 그렇죠. 예. 정리 맞아요. 잘했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몰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홍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이 직접 움직여야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세일즈 능력하고 협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배워놓으면 상세 페이지라든가 광고 컨텐츠 안에서도 그런 스킬들을 적용해서 컨텐츠들이 발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만약에 광고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카피부터 배우라고. 예,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카피라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고급 직업인데, 요즘에는 이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만들고 발행을 하다 보니까 카피에 대해서 좀 그 사람들이 그렇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현대광고학의 아버지가 오길비잖아요. 데이비드 오길비, 어느 광고인의 삶이라든가 뭐 광고 불변의 법칙이라든가 책들을 보면은 주로 다 나오는 게 인쇄물의 본질은 카피예요. 근데 이것도 규칙이나 법칙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들이 거의 사람들이 없죠. 카피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행동을 네. 지시하는 명령어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얼마큼 부담감을 거부감 없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느냐. 네, 맞아요. 정말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인데 맞아요. 요즘에는 그냥 대충 자기가 쓰고 싶은 말 써서 올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고민이나 이런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정말 큰 기업들, 큰 광고 대행사들을 해서 뭐 캠페인 금액 자체 단위가 뭐 100억이나 수십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이제 카피라이터들 들어와서 모든 문장이나 문구들 당연히 워싱을 해서 들어가지만 작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이 광고를 해야 되는 단계면 스스로가 카피라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좀 네,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들도 사실 있죠. 저도 그래서 만약에 컨설팅을 들어가면은 조건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참여하셔야 된다. 대표님이 참여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많이 걸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가 결정을 할 때 본인의 애착이 없으면 뭐 얼마나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네. 오늘 이제 지금 상당히 급하게 한 40분 동안 대표님의 달변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스파성이거나 후킹성의 이야기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특히 브랜드를 시작할 때 겁먹 부리지 말고 세일즈부터 정확히 시작해라. 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좀 새겨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로스 해커로 변신하는 나유엽이라는 타이틀로 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에 네. 상당히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최근 그로스 해킹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데 앞으로 이 방향으로 행보를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잡았다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필요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갖길 항상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좋은 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제가 모르는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종 결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방문자라고 하고 하는 거는 인풋이지만 그 앞단에서 방문자를 어떻게 데려왔는지는 광고 컨텐츠를 봐야 알고 그렇죠. 어떤 카피를 썼고 어느 지면에 노출이 됐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 얼마에 들어왔는지. 근데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변수를 줘서 매출을 굉장히 끌어올린다라던가 최근에 이 브랜드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좀 고가녀 제품인데 이 제품이 되게 놀라웠던 게 장바구니에 굉장히 많이 담으세요. 굉장히 많이 담는데 여기에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골든타임이 존재해서 상담원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80%가 빠르게 쳐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5분 이내였나요? 쳐내게 되면 80%가 전환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다 죽어버려요. 못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관여이지만 네, 감정이 많이 개입된 그쵸. 빨리 사고 싶으면 그 텐션이 올라왔을 때 바로 네. 결제를 시켜야 그쵸. 된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렇게 상담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약에 설계를 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로스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그로스 해커들은 이런 걸 발견을 하죠. 그렇죠. 발견하고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고객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UX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도 UX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에서 뭔가 그런 능력들을 발휘해 주는 것들 끊임없이 A/B 테스트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 좀 개입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많이 있었고 그 과거에도 그렇게 분석 안 되는 그 옛날 툴 가지고도 사실은 계속 해왔었던 것들이라서 흥미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죠. 저도 이게 명칭이 좀 구체화되고 어떤 체계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스 해킹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거는 옛날에 저희가 일을 배웠던 시절의 사수들이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문제점 찾고 고치고 문제점 찾고 고치고 매출이 터지면 거기다 몰빵하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이제 기업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점 안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 고객이 돈을 잘 쓰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지도해주고 그걸 컨설팅해주는 파트너가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협업할 수 있는 회사분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 기준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뵈려면 상당히 많은 컨설팅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예. 만나는 거야, 뭐. 예. 그런 컨설팅을 받는 것 말고 네. 혹시 교육 과정이나 어떤 아.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네. 블로그나 유튜브가 네. 있을까요? 그런 거는 사실 지금 없고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냥 네, 글이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이제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는 최근에 한번 네, 뭐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인들이 부탁할 때만 사실은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준비해서 하나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은 아직 어떤 강의 사이트나 뭐 이런 건 없으시고 네네. 예,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하시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대표님 인스타 아이디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나유엽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인스타 팔로우를 하시면서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의 컨셉이 3년 후에 이 영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년 후 나 유엽에게 영상 편지를 하나 남겨주십시오. 후에 나이업 너는 굉장히 원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꿈꾸고 있던 행복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분명히 원하는 모든 것들 이루고 아마 쟁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많이 주변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챙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화이팅. 예, 3년 후에 대표님이랑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또 얼마나 또 3년 동안 성장을 하셨고 원하는 그 비즈니스나 아니면 개인적인 행복을 찾으셨는지 3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종종 이렇게 슈퍼 인터뷰 외에도 네.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도 있다라면 종종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